안녕하세요. 넓고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전해드리는 현직 공인중개사 우리들 아파트입니다. 갭 투자를 통해 2주택 투자를 희망하거나 갈아타기를 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일단 시세보다 싸게 원하는 매물을 잡은 뒤 나중에 입주를 하거나 혹은 매매를 해 시세 차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1주택자에게 청약 당첨 확률이 워낙 낮다 보니 청약이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인 걸 알면서도 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시간만 보내고 상승 흐름을 그냥 바라만 보기 아까운 분들은 갭 투자를 고려합니다. 이때 1주택자가 갭 투자를 통해 갈아타기나 시세 차익을 생각할 때는 지난해부터 바뀌기 시작한 임대차법이나 세법 등 참고해야 할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미 자가로 실거주하는 상황에서 하나의 아파트를 추가로 갭 투자하기 위해서는 일단 본인의 자금력이 확인돼야 합니다. 계약 전 확보 가능한 적금이나 신용대출 등을 정리해 활용 가능한 자금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계약 가능한 지역과 아파트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금 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전세가가 너무 낮게 잡혀있는 아파트를 무리하게 계약할 경우 자칫 계약금을 다 날릴 수도 있는 만큼 쓸 수 있는 자금을 조금은 보수적으로 잡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계약 후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도 제출해야 하니 대출을 활용할 때는 주택 구매가 가능한 대출인지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의 아파트를 갭 투자로 잡을 경우 예를 들어 매매가 3억에 전세가 2억 5천이 낀 매물이라면 5천만 원만 있으면 계약이 가능하지만 매매가 7억에 전세가 4억이 들어있다면 내 돈 3억이 필요하게 됩니다. 몇 년 전 동대문구의 아파트가 전세 4억에 매매 6억 원대였던 적이 있는데 이때에 2억으로 갭 투자를 했던 분들의 경우 현재 같은 아파트의 매매가가 17억 원, 전세가가 10억 원대에 형성되어 있어 큰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수지구의 매매가 5억 원대의 아파트들의 전세가가 3억 5천 정도였는데 현재 시세가 매매가 10억을 넘고 전세가도 5억이 넘었습니다. 갭 투자금 1억 5천만 원만 투자했다면 역시 꽤 많은 시세 차익을 거둔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1주택자이면서 갭 투자를 통해 하나의 아파트를 더 사려는 이유도 바로 이런 시세 차익이 가능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과거 동탄이나 위례 신도시 입주 초기에 미분양 주택을 줍줍하거나 약간의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산 뒤 전세를 주는 것도 이런 갭 투자와 비슷한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에서는 재개발 지역의 빌라 등을 갭 투자로 추천하기도 합니다. 이런 지역은 집이 낙후된 경우가 많다 보니 투자 비용 2천만 원 내외로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와 전세가의 가격 차이가 1천만 원인 빌라들도 있는데 이런 빌라 갭 투자는 요즘 같은 시기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빌라 매매가도 많이 오른 데다 재개발이 언제 진행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대부분이기 때문인데요. 물론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적은 돈으로 투자를 고민 중인 분들이라면 관심 지역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시고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세가 끼어있는 집이 아니라 매매와 전세를 맞춰서 갭 투자를 해달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급매로 나온 집을 매매로 먼저 계약하고 그 집을 전세로 내놔 매매 잔금일에 전세 잔금까지 맞춰달라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전세 계약자는 누구와 계약을 해야 할까요? 등기 명의가 아직 이전 집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계약금만 내놓고 전세를 맞춰달라는 갭 투자자에게 전세 계약금을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이런 세세한 사항들을 잘 조절해 날짜를 맞추면 상관이 없지만 요즘처럼 전세 대출이 어렵거나 잔금 대부분을 전세금으로 하기 위해 전세가를 너무 높게만 고집하는 갭 투자자의 경우 잔금일을 맞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갭 투자자는 계약금만 날리고 끝낸다 하지만 문제는 전세입자나 매매를 계획했던 매도인의 이사가 꼬이는 등 관련된 사람들 여러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이런 갭 투자를 힘들다 하고 굳이 무리해서 중개하려 하지 않는 이유는 갭 투자자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피해가 줄줄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갭 투자를 목표로 할 때 어느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어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갭 투자가 어려워진 또 다른 이유는 이전과 달라진 취득세와 양도세 등을 더 따져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취득세가 가구 수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정해졌지만 이제는 2주택자는 8%, 3주택부터는 12%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현재 자가 거주 중에 있으면서 6억 원의 급매로 나온 아파트를 갭 투자한다고 할 때 만약 이 아파트가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 8.4%의 취득세 5,040만 원을 내야 합니다. 1% 내외로 내던 600만 원대와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계산해야 합니다. 서울 및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는 만큼 추가 주택을 매매하면서 1%의 취득세를 적용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때 이전 주택을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하는 조건일 때는 취득세를 1에서 3%대로 적용할 수 있기도 합니다. 역시나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양도세도 1년 내 매매 시 시세 차익의 70%를, 2년 내 매매 시 60%를 세금으로 내야 하고 3년 차부터도 기본 세율로 계산을 해서 내야 합니다. 특히 주택수와 지역에 따라 10에서 20%의 추가 양도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으니 취득세와 양도세, 기타 비용 등을 잘 따져보고 갭 투자를 시작해야 합니다. 갭 투자로 계약을 하고 이전 세입자와의 관계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앞서 갭 투자 매매법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임차인의 계약 만기가 6개월 이내일 경우 실입주 목적으로 매매를 했다면 반드시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를 꼭 확보해야 합니다. 임대차 3법으로 2+2 계약이 생겼기 때문에 만약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 때 이사를 계획했다가는 임차인에게 거주 우선권이 주어져 실입주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2주택 중 어떤 집을 먼저 팔지도 갭 투자에 있어 잘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추가로 매수한 아파트를 먼저 팔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집을 먼저 팔지에 따라서 양도세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일단 이전에 1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후 일시적 2주택 세금 혜택이 가능한지, 만약 두 채의 집을 모두 계속 보유할 경우 보유세나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되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보유 지역에 따라서 세금 문제가 모두 달라지는 만큼 정확한 양도세는 지역 세무과나 세무서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워낙 세법이 자주 바뀌다 보니 일부 세무사나 공인중개사 분들도 양도세 상담을 꺼리는 게 현실입니다. 갭 투자를 통해 2주택을 마련하거나 갈아타게 하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와 방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